자, 이전 과정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 중에 저희가 앱솔루트에 대한 내용들 진행을 하다가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왔고요. 자, 코드 정보는 이제 저희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탑 버튼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좌표 정보는 다시 한번 지정을 해서 자, 레프트 정보대로 작성을 했고요. 자, 120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탑에 대한 정보는 120 정보로 입력을 시켰고요. 자, 해당 정보는 지금처럼 이렇게 레프트와 정보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전에 주석으로 처리했던 라이트 팝업에 대해서 자, 두 가지의 비교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을 해제하는 걸로 할게요. 주석을 해제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똑같은 CSS를 입력시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팝업이라는 정보를 입력시킬게요. 자, 컨테이너 하위에 라이트 언더바 팝업이라는 정보를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포지션을 입력시켰고요. 자, 여기에서는 앱솔루트로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했고요. 자, 레프트는 150이라고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탑도 마찬가지로 150 픽셀 정보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자, 나머지 정보들은 그대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뭐 변화되는 요건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간단하게 뭐 글자가 써져 있는 정보 그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서 자, 3D라고 해서 일단 이제 색상을 좀 바꿔봤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라이트 팝업과 레프트 팝업은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왼쪽 팝업과 그리고 오른쪽 팝업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정보들을 보게 되면 자, 흰색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흰색으로 입력시키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해당 내용들은 여기에 하나의 층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다채로운 어떤 레이아웃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포지션에서 바로 다차원적인 레프트, 라이트, 톱, 버튼 좌표를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각각의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비주얼 층에 해당되는 바로 Z축의 깊이가 있고요. 이를 우리는 Z인덱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층을 한번 보게 되면 각각의 도형들이 배치되는 이런 레이어 층들이 있죠. 자, 이런 레이어 층들은 배치 원리가 되는 그래픽의 가장 다양한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각각의 레이어 층들이 그래픽적인 그런 위치를 담당하고 있죠. 자, 조금 더 다채로운 이런 레이아웃들을 위해서 자, 스태틱 포지션이 아닌 앱솔루트나 다른 방법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다채로운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배치 원리를 따져보면 그러면은 먼저 자, HTML 상에서 마크업 상으로요 만들어진 그런 순서에 대해서 Z인덱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저희는 정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거죠. 자,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어떤 비교 기준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러면 Z인덱스에 자, 1의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본 정보는 바로 1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데이터는 하나씩 더해져서 여기에 따른 정보들이 Z인덱스 2번이라는 자동 정보들이 입력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HTML 마크업, 그러니까 HTML 구조가 뒤에 생성이 될수록 해당하는 CSS 구조에서 Z인덱스가 하나씩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증가 조건을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2와 1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경우의 수는 달라지는 거죠.
자, 해당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만들어졌던 그런 데이터가 더 먼저 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바로 레이어 위치가 변경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해당 레이어 위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자가 바꿔주는 것과 동일하죠. 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zindex가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제 두 개의 수가 비교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른 비교 기준을 나타낼 때는 단지 두 개의 수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여기에 따른 내용을 뭐 2000으로 적든 이런 것들은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수가 커져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자, 두 개의 비교 기준이 되는 그런 앱솔루트 같은 조건에서 지금처럼 해당 위치를 여기서처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교 기준을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HTML 구조가 생성된 방법으로 그대로 배치한 것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HTML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제를 완성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저희가 만들었던 컨테이너 부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컨테이너 부분에 대한 이런 HTML 구조를, CSS 구조를 조금 바꿔보면, 그러면 일단은 마진용 오토라는 정보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자, 이는 저희가 이전 강좌에서 연결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900이라고 할게요. 자, 900짜리의 정사각형 도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되고 있는 left 언더바 팝업과 그리고 right 언더바 팝업은 현재 윈도우 선상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자, 윈도우 선상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자, 근데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배치된 컨테이너가 해당하는 영역에 바로 컨테이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죠?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배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자 할 때, 여기에 따른 기준 정보를 만들고자 할 때 우리는 포지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를 포지션 릴레이티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브는 앱솔루트의 기본적인 기준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예시를 들어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지금 뭐 컨테이너와 레프트 팝업 그리고 라이트 팝업은 위치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의해서 좌표를 옮겨지거나 이렇지 않고 현재 있는 윈도우가 이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 하면, 자, 여기에 따른 이런 컨테이너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HTML 구조에서도, 자, HTML 마크업에서도 지금처럼 상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코드상으로도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는 바로 CSS와 HTML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에 따른 그런 속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HTML에서는 위에 영역에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되고요. CSS에서는 자, 특별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는 자, 포지션, 자,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하위에 있는 요소들, 특히 앱솔루트 요소들을 위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배치된 원리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그러면 배치 원리가 바뀌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 현재 있는 바로 컨테이너 클래스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좌표 변화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레프트는 왼쪽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00이라고 배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라이트 정보를 사용해서 기준점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탑은 0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레프트 팝업 클래스는 왼쪽 상단으로 배치가 되고요.
라이트 팝업 클래스는 오른쪽 상단으로 배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배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배치 중에서 자, 배치 원리를 좌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제가 만약에 양수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100픽셀이라고 입력을 시키면 이는 이전 시간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양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00픽셀을 입력하게 되면 이는 반대의 양상으로 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배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팝업 타입에서 바깥에 나가 있는 이런 타입을 만들고자 할 때, 자, 레프트 정보는 현재 움직이는 좌표 경로는 100이거든요. 자, 100의 좌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픽셀 하게 되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팝업에 대해서도 마이너스를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예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앱솔루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그리고 Z 인덱스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를 토대로 기준점이 되는 릴레이티브 포지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